당신 잘못은 태어난 것 자체야. 무능하게 태어난 거 말이야. 며느리가 휠체어 탄 남편에게 던진 충격적인 말.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나요? 이 며느리가 67세 시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요. 냉장고에는 썩은 김치 국물만 말라붙어 있고 9살 아이는 사흘째 불어터진 라면으로 연명하고 있었는데요. 며느리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저 사람이에요. 남편을 발로 차버리는 며느리.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가 분노했습니다. 애들 굶기는 건 죄야. 하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추궁하려던 바로 그 순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놓으세요. 며느리의 손에 들린 펄펄 끓는 라면 냄비가 으아! 67세 노인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숨 막혀. 나 이런 집구석에서 못 살아. 그리고 며느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과연 이 며느리에게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왜 자신의 아이들을 굶기면서까지 감추려 했던 그 진실은? 그리고 이 끔찍한 사건 뒤에 벌어질 더욱 충격적인 반전은 무엇일까요? 절대 예상할 수 없는 막장 가족의 실화. 끝까지 놓칠 수 없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금내의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며느리 유린의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코끝에 확 치고 올라오는 냄새 때문이었죠. 썩어가는 무언가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냉장고 안쪽을 들여다보니 세상에 이게 사람 사는 집 냉장고 맞나 싶었어요. 바닥엔 김치 국물이 말라붙어 딱지처럼 굳어 있고 텅 빈 선반 위엔 김이 다 빠진 콜라 한 병과 곰팡이 슬기 시작한 마요네즈 반 통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9살 소리가 금내의 치마를 살살 잡아당겼습니다. 우리 어제도 라면이었어요. 그제도 라면, 그제도 라면. 소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죠. 7살 별이도 끼어들었습니다. 엄마가 컵라면 사다 놨는데 물 끓이는 것도 못하게 해요. 위험하다면서요. 그래서 찬물에 라면 부셔서 먹었어요. 금내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찬물에 라면을 부셔서 먹었다고? 손주들이 사흘째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못 먹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름식을 먹고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금내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소리의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도시락통 안엔 찬밥 위에 김 몇 조각, 그리고 편의점에서 파는 어묵 반쪽이 전부였죠. 그마저도 굳어서 돌처럼 딱딱했습니다. 이게 사람 먹을 반찬이야? 금내가 도시락을 들고 거실로 나갔을 때 준서는 휠체어에 앉은 채 텔레비전만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이게 말이 되니? 애들이 이런 걸 먹고 있다고. 준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움직일 수가 없어서. 움직일 수 없다고 애들 굶겨도 되는 거야? 전화라도 하지, 나한테. 금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유리가 비틀비틀 들어왔습니다.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고 립스틱은 번져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늦게? 유리가 혀 꼬부라진 소리로 말끝을 흐렸을 때 금내는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이게 뭐야, 유리야. 애들이 사흘째 라면만 먹고 있다는데 그것도 찬물에 말아서. 금내의 목소리가 골목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집에서도 다 들렸을 거예요. 유리는 벽에 기대며 비틀거리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어머님, 제가 바빠서. 미용실 일이 너무 많아서요.
바빠서 자식들 굶겨 죽일 거야? 금례가 소리치자 소리와 별이가 깜짝 놀라며 서로 꼭 붙잡고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새파래져 있었어요. 준서는 목발을 짚고 일어서려다 휠체어와 함께 옆으로 기울어지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죠. 준서야. 금례가 달려가서 아들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준서는 힘없이 바닥에 앉은 채 해에 웃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배고파요. 39살 어른이 어머니한테 배고프다고 하는 꼴이라니. 금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유리가 뭔가 변명하려 했지만 금례는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가스 잠금 장치가 단단히 채워져 있었죠. 가스까지 잠가놨네. 애들이 라면도 못 끓여 먹게 하려고. 싱크대를 열어보니 그릇들은 며칠 전 것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슬어서 시큼한 냄새가 진동했어요. 유리야, 이게 사람 사는 집이야? 짐승도 이렇게 안 살아. 금례가 소리치자 유리는 눈을 개슴츠레 뜨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뭘 알아서 해? 애들 굶어 죽는데. 그 순간 금례는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치킨집 전단지를 발견한 거예요. 어제 날짜로 찍힌 영수증도 함께 있었죠. 치킨 한 마리에 맥주 2캔. 금액이 3만 원이 넘었습니다. 유리야, 이게 뭐야? 치킨은 시켜 먹으면서 애들한테는 찬 라면 먹였다고? 유리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듯 일어나려 했지만 술에 취해서 다시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그건 회식이었어요. 회식? 누구랑 회식? 밤 11시에? 금례가 따져 물으니 유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금례는 그제야 이 집안의 진짜 문제가 뭔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술에 취해 들어오고 아들은 휠체어에만 의존한 채 무기력하게 있고 손주들은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른들은 치킨에 술은 마시고 있었던 거죠. 소라, 별아, 나와봐. 금례가 방문을 두드리자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소리의 팔을 보니 비실비실했고 별이는 볼이 푹 꺼져 있었어요. 할머니 집 가서 밥 먹자. 정말요? 아이들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금례는 손주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서 재웠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얼마나 굶었으면 밥을 그렇게 허겁지겁 먹는지. 잠들기 전에 소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 안 좋아해요? 손주들을 재운 뒤 금례는 잠이 오지 않아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리가 잠들기 전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7살, 9살짜리가 부모에게서 버림받는다고 느끼고 있다니. 금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금례는 미역을 불리고 쇠고기를 썰어서 준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젯밤과 똑같았어요. 유리는 소파에서 옷도 안 갈아입고 잠들어 있고 준선은 휠체어에 앉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 금례가 소리치며 냄비를 꺼내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리가 머리를 감싸쥐며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어머님, 몇 시예요? 벌써 9시야. 애들 학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유리는 시계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학교, 도시락. 부랴부랴 일어나려다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숙취로 몸을 가누지 못했거든요. 유리야, 애들은? 어디 있어? 애들? 유리가 멍한 표정으로 둘러봤습니다. 애들 어디 갔지?
그제서야 아이들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금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데려갔어. 너희가 굶겨서. 준서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들 학교 못 보냈어. 도시락도 못 사주는 엄마 때문에 창피당할까 봐서. 금례의 말에 준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역국 냄새가 집안을 가득 메웠을 때 유리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애들을 왜 마음대로 데려가세요? 애 엄마는 저예요. 애 엄마가 자식 굶겨도 되는 거야? 저 바쁘다고 했잖아요. 미용실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유리가 소리치자 금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바빠? 치킨에 맥주 마실 시간은 있더만. 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수증을 본 게 들통난 거죠. 그건 뭐야? 변명해봐. 금례가 따져 물으니 유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리야, 정말 회식이었어? 유리는 준서를 쳐다보다 고개를 돌렸어요. 당신이 뭘 알아?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내가 집에만 있는 게 내 잘못이야? 다리 다친 게 내 잘못이야? 준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런데 나만 희생해야 해요? 나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고요. 유리가 소리치며 현관으로 향했을 때 금례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미용실 가려고요. 돈 벌어야죠. 돈? 그 돈으로 또 치킨 시킬 거야? 그 순간 유리가 금례의 손을 확 뿌리쳤습니다. 어머님도 좀 그만하세요. 숨 막혀 죽겠어요.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금례는 준서를 쳐다봤습니다. 준서야, 이게 정상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저런 식으로 대하는 게. 준서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리도 힘들어요. 힘들어? 힘든 건 애들이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금례가 소리치니 준서는 더욱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능해서 돈도 못 벌고. 그때 금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소리였어요. 할머니, 우리 집 가도 돼요? 옷 가져올게요. 안 돼, 소라. 오늘은 할머니 집에 있어. 왜요? 그냥 할머니랑 놀자. 전화를 끊고 나니 준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애들 언제까지 할머니 집에 있을 건가요? 너희가 정신 차릴 때까지. 그럼 언제요? 금례는 준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서야, 너도 알고 있지? 유리가 이상하다는 거.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늦게 들어오고 술 냄새 풀풀 나고 애들한테는 관심도 없고. 어머니, 그건 뭐야? 또 변명할 거야? 금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준서야, 정신 차려. 이러다 정말 큰일 나. 그러는 사이 현관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도 함께요. 유리가 다시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서야, 있나? 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만이 형. 곽재만이 문을 열고 스스럼 없이 들어왔습니다. 준서의 중학교 친구로 병원에 있을 때 자주 와서 도와주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언제부터 그렇게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을까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재만이 인사를 했지만 금례는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재만 씨, 어쩐 일로? 준서 상태 어떤지 보러 왔어요. 요즘 연락이 뜸해서요. 재만은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내 마시며 말했습니다. 유리는 어디 갔어요? 마치 이 집안을 훤히 꿰뚫고 있는 듯한 말투였죠. 금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곽재만이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는 모습을 보며 금내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양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게 어딘지 수상했어요. 재만 씨, 우리 집 냉장고를 언제부터 그렇게 마음대로 여셨나요? 재만은 당황한 기색 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준서가 물 좀 마시라고 했어서요. 그동안 많이 도와줬잖아요. 하지만 준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죠. 금내는 아들을 쳐다봤는데 준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만이 형, 오늘은 좀.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재만이 먼저 말을 잘랐어요. 아, 그러고 보니 유리한테 전해줄 말이 있어서 왔는데. 어디 갔어? 금내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유리한테 전해줄 말이요? 무슨 말인데요? 재만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얼버무렸어요. 아, 그냥 미용실 관련해서요. 미용실? 재만 씨가 미용실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남자가 미용실 일에 왜 끼어들어요? 금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을 때 준서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형, 오늘은 어머니가 계시니까. 준서야, 뭘 그렇게 눈치를 봐? 형한테 고마워해야지. 재만의 목소리에 묘한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 순간 금내는 재만의 손목을 유심히 봤습니다. 번쩍이는 금시계를 차고 있었거든요. 택배 일을 하는 준서보다 훨씬 좋은 옷을 입고 있기도 했고요. 재만 씨, 요즘 무슨 일 하세요? 그 시계가 웬만한 사람 월급 몇 달치는 되어 보이는데 금내가 직설적으로 물으니 재만이 손목을 살짝 가렸어요. 아, 이것저것 해요. 사업도 좀 하고. 사업이요? 무슨 사업인데 그렇게 잘 되나요? 준서는 택배 일하다 다쳤는데. 금내가 계속 따져 물으니 재만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때 준서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음이었어요. 준서가 폰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급하게 폰을 뒤집어 놨죠. 누구한테서 온 문자야? 금내가 물었지만 준서는 대답하지 않고 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때 재만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서야, 뭔 문자길래 그렇게 숨겨? 혹시 또 그 문제야? 그 문제가 뭔데요? 금내가 날카롭게 물었지만 재만은 입을 다물었어요. 준서는 더욱 위축되어 휠체어에 몸을 움츠렸고요. 뭔가 둘이 공유하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게 뻔했어요. 재만 씨, 제대로 대답하세요. 우리 준서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금내가 다그치니 재만이 당황하며 둘러댔어요. 아니에요, 그냥 농담이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유리가 들어왔습니다. 재만을 보자마자 유리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재만 씨, 왜 여기?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손에 들고 있던 가방까지 떨어뜨렸어요. 아, 준서 보러 왔어. 어머님도 계시고 해서. 재만이 대답했지만 유리는 현관에 서서 들어오지 못했어요. 마치 뭔가 들킬까봐 무서워하는 것 같았죠. 금내는 날카로운 눈으로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유리야,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야? 재만 씨 보면 안 되는 거야? 유리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아, 나 좀 급해서. 재만이 일어나려는 순간 금내가 다시 물었어요. 재만 씨, 우리 집 비밀번호는 누가 가르쳐 줬나요? 아까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누르시더라고요. 재만과 유리가 동시에 굳어졌어요. 비밀번호요? 재만이 당황하며 유리를 쳐다봤어요. 유리는 고개를 푹 숙였고요. 네, 비밀번호요. 우리 집 비밀번호를 어떻게 아세요? 금내가 계속 따져 물으니 재만이 어버버했어요. 그냥 준서야, 언제 재만 씨한테 비밀번호 가르쳐 줬니?
금례가 아들에게 물으니 준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알려줬어요. 내가? 왜? 금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내 허락도 없이 우리 집 비밀번호를 왜 남한테 알려줘? 준서 돌봐달라고. 그래서 유리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금례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죠. 그때 재만이 갑자기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은 이만 가볼게. 하지만 나가려던 재만이 현관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신발장 위에 놓인 또 다른 휴대전화를 발견한 거죠. 이거 누구 폰이야? 재만이 폰을 가리키며 물었을 때 유리가 화들짝 놀라며 달려왔어요. 그건 제 예전 폰이에요. 너무 급하게 폰을 낚아채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뜨렸죠. 떨어진 폰 화면이 켜지면서 문자 알림이 쭉쭉 떴어요. 재만 이름으로 된 문자들이었죠. 오늘 밤에 봐. 조심해. 들키면 안 돼. 금례가 그 문자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뭐야? 금례가 떨리는 손으로 폰을 집어들었을 때 유리가 빼앗으려 했어요. 어머님, 그건 제 사생활이에요. 사생활? 이게 사생활이야? 금례의 목소리가 골목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남편 다리 부러져서 집에 있는데 다른 남자랑 이런 문자를 주고받는 게 재만이 황급히 문을 향했지만 금례가 막아섰어요. 재만 씨, 어디 가세요? 이 문자들 설명부터 하고 가세요. 어머님, 오해예요. 정말 오해라고요. 그때 준서가 휠체어에서 떨어지듯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형이랑 유리가. 정말이야? 목소리가 처절했어요. 유리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듯 소리쳤어요. 아니야. 당신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죠. 금례가 폰을 더 뒤져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애들 굶겨도 상관없어.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준서 눈치 못 채게 조심해. 시어머니만 없으면 자유로울 텐데. 금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유리야, 너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금례가 폰 화면을 보며 떨고 있을 때 유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제 사생활 뒤지지 마세요. 그러면서 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금례는 더 단단히 움켜쥐었어요. 사생활? 이게 사생활이야? 금례가 폰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보니까 준서 바보 같아서 눈치도 못 채라고 써있네. 이게 아내가 남편한테 할 말이야? 준서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유리야,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유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만이 그 틈을 타서 문으로 향했지만 금례가 막아섰어요. 재만 씨, 어디 가려고 해요? 이 상황에서? 어머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그럼 이 문자는 뭐예요? 금례가 폰 화면을 재만에게 들이댔습니다. 여기 보세요. 오늘 밤 10시에 평소 장소에서 만나자라고 되어 있네요. 평소 장소가 어디죠? 재만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그건 오해예요. 오해? 그럼 설명해 보세요. 금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때 유리가 갑자기 폰을 확 빼앗으며 소리쳤습니다.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그리고는 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버렸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폰이 산산조각 났죠. 유리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금례가 기가 막혀 했지만 유리는 오히려 당당하게 맞섰어요. 어머님이 너무 간섭하시니까요. 저도 사람이에요. 간섭? 며느리가 바람 피우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 금례의 말에 준서가 더욱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유리야, 정말 형이랑. 맞아요. 유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맞다고요. 재만 씨랑 만나고 있어요. 집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재만까지 굳어버렸죠. 뭐라고? 금례가 입을 벌린 채 유리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했어? 재만 씨가 저를 좋아해요. 저도 재만 씨가 좋아요. 그게 뭐 어때서요? 유리의 목소리가 오히려 당당했어요. 당신 아들이 무능해서 돈도 못 벌고 다리 다쳤다고 집에서 징징거리기만 하니까. 준서가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유리야, 내가 그렇게 싫었어? 하지만 유리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싫었어요. 정말 지긋지긋했다고요. 금례는 분노로 몸이 떨렸어요. 유리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애들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애들도 이제 알 때 됐죠. 아빠가 얼마나 무능한지. 유리가 소리치니 방에서 소리와 별이가 무서워하며 나왔어요. 엄마, 왜 그렇게 큰 소리 내요? 소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유리는 아이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때 재만이 끼어들었습니다. 유리야, 진정해. 이렇게 하려던 게 아니잖아. 아니에요. 이제 다 털어놓을 거예요. 유리가 재만의 손을 뿌리쳤어요. 어머님도 알 권리 있잖아요. 당신 아들이 얼마나 한심한지. 유리가 준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다리 다쳤다고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 있기만 하고 애들 밥도 못 해주고 돈도 못 벌어와요. 그래도 남편인데. 금례가 말하려 했지만 유리가 말을 잘랐어요. 남편? 무슨 남편이에요? 그냥 애 딸린 짐덩어리죠. 준서가 더욱 큰 소리로 울었어요. 유리야, 내가 그렇게 싫으면 왜 이제까지 참고 있었어요. 어머님 때문에. 유리가 금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나 때문에? 금례가 어이없어 했어요. 내가 뭘 했다고? 항상 간섭하시잖아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게 간섭이야? 애들 굶기지 말라고 한 게 간섭이야? 금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정말 엄마 자격이 있는 거야? 유리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자격?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혼할 건데. 그 말에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혼? 준서가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유리야, 이혼한다고? 네, 이혼해요. 재만 씨랑 새 출발할 거예요. 재만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유리야, 그건 우리가 따로 얘기하기로. 뭘 따로 얘기해요? 이미 다 들켰는데. 금례가 재만을 노려봤어요. 재만 씨도 정말 뻔뻔하네요. 친구 아내를 꼬드긴 게 자랑스러워요? 어머님, 저는 정말 뭐요? 정말 사랑해서? 친구 등에 칼 꽂는 게 사랑이에요? 그때 소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버리고 가지 마요. 별이도 따라 울기 시작했죠.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말 잘 들을게요. 하지만 유리는 아이들을 차갑게 쳐다봤어요. 애들은 아빠가 키우면 되죠. 어차피 할머니도 있고. 금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유리야, 내가 낳은 자식들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낳았다고 다 엄마예요? 저도 제 인생 살 권리 있어요. 권리? 무슨 권리로 남의 가정을 박살내? 금례가 소리치니 유리가 맞받아쳤어요. 박살난 건 이미 오래전이에요. 준서가 다치기 전부터. 준서가 놀라며 물었어요. 다치기 전부터? 맞아요. 당신이 사고 나기 석 달 전부터 재만 씨 만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끝이었다고요.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금례도 재만도 심지어 우는 아이들까지 모두 유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다쳤을 때도 전혀 안 슬펐어요. 오히려 좋았죠. 집에 묶여 있으니까 바깥에서 만나기가 더 편해졌거든요.
유리의 말에 준서가 절규했어요. 유리야,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준서의 목소리가 처절했지만 유리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생각뿐만 아니라 그런 일도 했어요. 당신이 병원에 있을 때도 계속 만났거든요. 금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악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유리의 말에 준서가 바닥에서 기어가다시피 하며 유리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유리야,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다고. 하지만 유리는 차가운 시선으로 준서를 내려다봤어요.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데? 유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은 태어난 것 자체야. 무능하게 태어난 거 말이에요. 금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유리야, 선 넘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사람? 저 사람이에요? 유리가 준서를 발로 밀어내며 말했어요. 그때 금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리야, 통장 내역 보자. 지금 당장. 애들 굶기는 건 죄야. 내 돈 어디로 빠지는지 내가 본다. 금례가 유리의 팔을 살짝 잡는 순간 놓으세요. 유리가 손목을 확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라면 냄비를 그대로 집어들어 금례 쪽으로 확 뒤집어 버렸어요. 으악! 금례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국물이 금례의 얼굴과 목, 가슴팍을 덮쳤어요. 살같이 빨갛게 일어나며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준서가 휠체어에서 떨어져 기어가며 금례에게 달려갔어요. 유리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유리는 빈 냄비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숨 막혀. 나 이런 집구석에서 못 살아.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금례는 화상 부위가 화끈거리고 아팠지만 더 큰 충격은 마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끓는 국물을 쏟다니. 이런 악마 같은 짓을 하다니. 그 순간 소리가 엄마와 아빠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금례는 너무 아팠어요. 얼굴 전체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119에 신고해야 해요. 이웃 아주머니가 소리쳤어요. 유리가 나가면서 문을 활짝 열어놔서 이웃들이 다 들어왔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준서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네, 화상 환자가 있어요. 끓는 국물을 얼굴에 뒤집어 써서 목소리가 중간중간 끊어졌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금례는 차가운 물수건으로 화상 부위를 식히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었고 준서는 어머니 옆에서 계속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제대로 못해서. 준서야, 내 잘못이 아니야. 금례가 아픔을 참으며 말했어요. 이건 유리가 선택한 거야. 응급실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도 화상이에요. 얼굴과 목 부분에 물집도 있고요. 치료 잘 안 받으면 흉터 남을 수 있어요. 흉터요? 준서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특히 얼굴 부분은 조심해야 해요. 며칠은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날 밤 금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유리가 이렇게까지 잔혹한 사람이었나? 자기 자식들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끓는 국물을 쏟다니. 다음 날 준서가 아이들과 함께 병원에 왔습니다. 금례의 얼굴을 본 소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많이 아파요? 괜찮다, 소라. 할머니는 괜찮아. 엄마는 왜 할머니한테 그런 짓을 했어요? 별이가 물었지만 금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그때 간병사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상해 사건으로 신고 들어왔다고 하네요. 상해 사건? 준서가 당황했어요. 누가 신고했죠? 이웃분이 신고하셨나 봐요. 고의로 끓는 물을 부었다고. 금례는 한참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준서야, 고소는 안 할 거야. 어머니, 하지만 애들 때문이야. 아이들 엄마가 전가자 되는 건 좋지 않아.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금례는 이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였습니다. 유리가 한 짓을 세상에 알릴 방법을 찾을 거였어요. 며칠 후 금례는 얼굴에 거즈를 붙이고 퇴원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예전 모습이 아니었어요. 화상 자국이 선명했고 물집도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준서가 계속 사과했지만 금례는 오히려 의지가 더 단단해졌어요. 준서야, 이제 진짜 전쟁이야. 유리가 먼저 선전포고한 거야. 그 순간 유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서가 받으니 유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병원비는 제가 낼게요. 그러니까 고소는 하지 마세요. 금례가 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유리야, 나다. 어머님, 고소 안 하는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이혼할 거면 깔끔하게 해. 애들한테 상처 주지 말고. 네, 알겠어요. 유리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하지만 금례는 속으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유리의 만행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주겠다고. 화상 자국을 만지며 금례는 다짐했어요. 이 상처가 아물기 전까지는 절대 유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며칠 후 금례는 얼굴과 목에 화상 치료 연고를 바르고 거즈를 붙인 채 퇴원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67살의 며느리한테 이런 꼴을 당하다니. 집으로 돌아오니 준서가 아이들과 함께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빨리 나오셨어요? 입원비 아까워서. 집에서 치료받으면 돼. 그때 현관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례가 인터폰을 확인하니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였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철수입니다. 유리 씨가 보낸 이혼 서류 전달하러 왔습니다. 금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벌써? 문을 열자 변호사가 금례의 화상 붕대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 며느리가 끓는 라면 국물을 부었어요. 금례가 담담하게 말하자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고소하실 수 있어요. 고소는 안 할 거예요. 대신 이혼 조건을 다시 협상하고 싶어요. 금례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한준서 씨 맞으시죠? 이혼 서류입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준서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죠? 이혼 조정 신청서와 재산분할 요구서입니다. 일주일 안에 서명해서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례가 끼어들었어요. 재산분할 요구서? 네,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모든 재산을 반반씩 나누고 위자료는 유리 씨가 한준서 씨께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양육권은 포기하되 한준서 씨가 유리 씨께 매달 양육비 50만 원씩 지급하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50만 원? 금례가 기가 막혀 했어요. 애들은 자기가 버리고 가면서 양육비를 50만 원씩 받겠다고? 그리고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준서가 어이없어 했어요. 저는 돈이 없어요. 다친 뒤로 택배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래서 분할 지급으로 요청하셨네요. 매달 100만 원씩 10달에 걸쳐서.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시다면 반박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는 횡하니 돌아갔어요. 금례가 서류를 펼쳐보니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준서야, 이것 봐. 집도 반으로 나누고 가전제품도 다 가져가겠다고 되어 있어. 그때 준서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유리였어요. 받아봐. 금례가 말하니 준서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류 받았죠? 유리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유리야, 이게 뭐야? 왜 내가 위자료를? 당연한 거죠. 저를 이렇게 만든 건 당신이니까. 금례가 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유리야, 나다. 어머님, 얼굴은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때문에 얼굴에 흉터 생겼어. 죄송해요. 그래서 병원비도 제가 내고. 병원비? 그걸로 끝이야? 평생 이 흉터 안고 살라고? 어머님, 법적인 절차니까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유리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전혀 없었어요. 감정적이라고? 내가 나한테 끓는 국물 부어놓고? 그것도 어머님이 먼저 저를 붙잡아서. 뭐라고? 지금 내 탓이라고 하는 거야? 금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무튼 서류 검토하시고 일주일 안에 서명해 주세요. 참, 내일부터 집문 열어놓으세요. 재만 씨랑 제 짐 가져가러 갈 거거든요. 뭐라고? 금례가 기가 막혀 했어요. 준서 집인데 왜 내 마음대로 들어와? 법적으로는 제 것도 반이니까요. 제가 가져갈 것들 챙기려고요. 가져갈 게 뭐가 있어? 내가 산 게 뭐가 있다고? 금례가 따져 물으니 유리가 대답했어요.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애들 적금 통장도요. 애들 적금 통장? 준서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건 애들 거잖아. 법적으로는 혼인 중 재산이니까 제가 가져갈 수 있어요. 양육권 포기하는 대신에요. 양육권 포기한다고? 금례가 소리쳤어요. 그럼 애들은 어떡하라고? 어머님이 키우시든지 준서가 키우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자유롭게 살 거예요. 전화가 끊어지자 준서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들 적금 통장까지. 그건 애들이 커서 대학 갈 때 쓰려고 모은 건데. 그래, 그것까지 가져가겠다는 거야. 금례가 이를 갈며 말했어요. 그때 소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얼굴 왜 그래요? 화상, 거즈를 본 아이가 무서워했어요. 할머니가 다쳤구나. 괜찮아, 곧 나을 거야.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소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금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소라, 그냥. 할머니가 실수했어. 하지만 소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화내면서 냄비 던진 거 봤어요. 별이도 끼어들었어요. 엄마 무서워요. 할머니한테 뜨거운 거 부었어요. 금례는 아이들을 안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절대로 이대로 두지 않겠다고. 유리가 아이들 앞에서 할머니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세상이 알게 하겠다고. 준서야, 우리도 변호사 구하자. 금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돈은 내가 마련한다. 절대 저런 식으로 넘어갈 순 없어. 하지만 어머니, 변호사 비용이. 내가 천국장집 팔아서라도 할 거야. 유리 같은 악녀가 이기게 둘 순 없어. 그날 밤 금례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화상을 만져봤습니다. 아직도 아팠고 물집 자국이 선명했어요. 하지만 이 상처가 유리와의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거였어요. 금례는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금례는 얼굴에 거즈를 붙인 채 동네 법률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금례의 화상을 보고 놀라며 물었어요. 어머님, 얼굴이 어떻게 된 거예요? 며느리가 끓는 라면 국물을 부었어요. 금례가 담담하게 말하자 변호사가 기가 막혀 했습니다. 그건 명백한 상해죄입니다.
고소하셔야 해요. 고소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불륜 증거의 상해까지 유리 씨가 절대 유리할 수 없어요.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유리 씨에게 있으니까 오히려 한준서 씨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양육권도 당연히 아버지가 가져가고요. 금내는 희망을 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 유리와 재만이 큰 트럭을 끌고 왔어요. 유리는 금내의 화상 거즈를 보고 잠깐 당황했지만 곧 뻔뻔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지만 금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화상 부위를 만지며 유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뭘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금내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제 옷가지랑 화장품, 그리고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요. 냉장고, 세탁기까지? 재만이 끼어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유리 몫이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재만 씨, 당신이 뭔 자격으로 여기서 말해요? 금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그때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내의 화상, 거즈를 본 이웃들이 수군거렸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저렇게까지. 요즘 며느리들이 정말. 유리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님,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시끄럽다고? 내가 한 짓이 더 시끄러워. 금례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금례가 이웃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며느리가 저한테 뭘 했는지 아세요? 끓는 라면 국물을 얼굴에 부었어요. 이웃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아이고 무서워라. 유리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재만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유리야, 빨리 짐이나 챙기자. 사람들 구경거리 되기 전에. 그 말에 금례가 더욱 화가 났어요. 구경거리? 내가 한 짓이 구경거리지. 금례가 소리치니 더 많은 이웃들이 나왔어요. 재만 씨도 친구 아내 빼앗아간 주제에 당당하네요. 이웃들 사이에서 더 큰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아, 바람 난 거였구나. 그래서 이혼하는 거네. 재만의 얼굴도 빨개졌어요. 그때 준서가 휠체어를 굴려 나왔습니다. 유리야, 정말 냉장고까지 가져갈 거야? 애들이 어떻게 살라고? 당신이 사든지 어머님이 사든지 하세요. 내가 결혼할 때 가져온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함께 산 거야.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제 친정에서 해준 거예요. 유리가 거짓말을 태어나게 했어요. 그때 소리와 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트럭을 보고 아이들이 놀라며 물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가 이사 가는 거야. 우리도 같이 가요? 소리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지만 유리는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혼자 가는 거야. 왜요? 우리는 왜 안 데려가요? 유리는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재만이 짜증내며 말했습니다. 애들 때문에 복잡해지잖아. 빨리 정리하고 가자. 금례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재만 씨, 당신 진짜 인간이에요? 애들을 짐 취급해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 맞잖아요. 유리가 아이들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금례가 막아섰어요. 어디 가려고? 애들 적금 통장 가져가려고요. 그건 안 돼요. 금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제 거예요. 유리가 우겨댔지만 소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그거 우리 대학교 갈 때 쓸 거잖아요. 소라, 엄마가 더 잘 관리해 줄게. 거짓말이에요. 별이가 소리쳤어요. 엄마는 우리 버리고 갈 거면서 왜 우리 돈 가져가요? 아이의 말에 유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웃들이 더욱 수군거렸어요. 애들 적금 통장까지 가져간다고? 그건 너무하잖아.
유리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선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때 금례가 2개의 통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유리야, 이걸 정말 가져갈 거야? 네, 가져갈 거예요. 그럼 애들 앞에서 말해봐. 엄마가 너희 대학 등록금 가져간다고. 유리는 아이들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소리와 별이는 엄마를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가져갈 거예요? 소리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그냥 엄마가 보관해 주는 거야. 유리가 어둠컴컴하게 대답했지만 아이들은 알 수 있었어요. 엄마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재만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리야, 시간이 늦었어. 이사업체 기다리고 있어. 네. 유리가 통장을 가방에 넣으려 하자 소리가 엄마 다리를 붙잡았어요. 엄마, 제발요. 그거 우리가 용돈 모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유리는 소리를 밀어냈어요. 소라, 엄마 바빠. 그 장면을 본 이웃들이 더욱 분개했어요. 저런 엄마가 어디 있어. 자식들 앞에서 저렇게 하다니. 금례는 이런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금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자식들 굶기고 시어머니한테 끓는 국물 부르고 이제는 애들 적금 통장까지 가져가려고 해요. 이웃들의 비난이 쏟아졌어요. 양심도 없어.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애들한테. 유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됐어요. 모두 그만해요. 유리가 소리치며 트럭으로 향했어요. 재만도 황급히 따라갔고요. 하지만 통장은 여전히 유리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금례는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유리야, 그 통장만은 두고 가. 하지만 유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트럭이 떠나자 아이들이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금례는 우는 손주들을 안으며 다짐했어요. 법정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유리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유리와 재만이 떠난 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도 세탁기도 텔레비전도 모두 사라졌어요. 소리와 별이는 빈 거실에 앉아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별이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금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7살 아이한테 엄마가 영영 안 온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며칠이 지나자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출석하세요. 금례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증거를 준비했어요. 유리가 보낸 불륜 문자들, 아이들을 굶긴 사진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증거인 자신의 화황 사진까지. 거울을 볼 때마다 아직도 아픈 상처였습니다. 법정 당일 금례는 얼굴의 화상 자국을 그대로 드러내고 갔어요. 흉터를 가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유리가 무엇을 했는지 봐야 했거든요. 유리는 재만과 함께 왔습니다. 금례를 보자마자 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말하지 마. 내가 할 말은 판사님께 해. 조정실에서 판사가 물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유리의 변호사가 먼저 말했어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가정 내 갈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금례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혼인 파탄의 진짜 원인은 피신청인의 불륜입니다. 그리고는 문자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판사가 문자들을 읽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것들이 사실입니까? 유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재만과 주고받은 적나라한 내용들이 다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판사님,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금례의 변호사가 화상 사진을 보여줬어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어머니에게 끓는 국물을 고의로 부어서 이도 화상을 입혔습니다. 판사가 놀라며 금례를 쳐다봤습니다. 금례는 얼굴의 흉터를 그대로 보여줬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한 짓입니다.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실수였어요. 실수? 금내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목격자들이 모두 고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판사가 유리에게 물었습니다. 불륜 사실을 인정합니까? 유리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인정합니다. 그럼 혼인 파탄의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판사가 엄중하게 말했어요. 친권과 양육권은 신청인에게, 위자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위자료요? 네,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적금 통장은 즉시 반환하십시오. 하지만 판사님, 유리가 항변하려 했지만 판사는 단호했어요. 불륜과 폭행까지 저지른 상황에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유리가 금내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금내는 차갑게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거야? 이 흉터는 어떡하고? 치료비를 더 드릴게요. 성형수술비도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금내가 말을 끊었어요. 내가 우리 가족한테 한 짓은 돈으로 갚을 수 없어. 그때 재만이 나타나서 유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리야,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 없어. 하지만 유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재만 씨, 잠깐. 유리가 말하려 했지만 재만이 짜증을 냈어요. 뭐야 또?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거야? 그 말에 유리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빨리 가자고. 재만의 거친 태도에 유리는 뒤로 물러섰어요. 금예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유리야, 이제야 재만이의 진짜 모습이 보이지? 유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애들은 어떻게 지내요? 유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가 버린 애들 걱정은 왜 해? 금내의 말에 유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엄마예요. 엄마? 적금 통장 가져간 게 엄마야? 금내의 말에 유리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재만이 다시 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됐어, 가자. 하지만 유리가 저항했어요. 재만 씨, 저 잠깐 애들 보고 가면 안 될까요? 애들? 지금 와서 애들이 뭐가 중요해? 재만의 말에 유리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재만에게는 아이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애들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새 출발하는데 남의 애들이 뭐가 중요해? 남의 애들이라고요? 유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제 자식들인데요. 내 자식이면 왜 버리고 온 거야? 그 말에 유리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았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을 버리고 온 게 맞았어요. 엄마라면서 아이들의 적금 통장까지 가져온 거였죠. 저 정말 잘못했어요. 유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금내는 유리의 눈물을 보며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의 흉터가 아파올 때마다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어요. 울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금내가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한 짓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유리는 가방에서 적금 통장 2개를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애들 거예요. 이제 와서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정신이 나갔어요. 재만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유리야, 뭐 하는 거야? 그거 우리가 써야 하는 돈이야. 안 돼요. 그건 제 아이들 돈이에요. 제 아이들? 재만이 비웃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랑 살든지. 그리고는 혼자 가버렸어요.
유리는 재만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남편도 잃고 아이들도 잃고 이제는 재만마저도 자신을 버리는 건가요? 어머님, 유리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금례는 한참을 유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후회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리야,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금례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정말 후회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어떻게요? 뭘 하면 돼요? 유리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먼저 애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그리고 진짜 엄마가 되려고 노력해. 몇 달이 지났습니다. 유리는 재만과 헤어지고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았어요. 매일 아이들 학교 앞에서 기다리며 도시락을 건네줬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받지 않았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별이가 열이 나자 유리가 밤새 간병했습니다. 새벽에 별이가 엄마라고 부르며 유리의 품에 안겼을 때 유리는 조용히 울었어요. 금례의 화상 흉터도 조금씩 나아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유리의 진심 어린 참회를 보며 금례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가족의 회복은 그렇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었어요.